심리상담 실습. 상담을 실제로 해보면서 수련까지 하는 과정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죠. 들리는 소문으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는 상담 실습 수련 과정이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WPI 심리상담 코칭 실습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상담 실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학기 동안 진행된 WPI 교육과정 중 상담 실습 과목을 매듭 짓는 자리에 재학생과 멘토 교수가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다시 말해 심리상담가나 심리상담가에 준하는 역할을 꿈꾸는 사람, 혹은 자기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분들이라고 해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자 상담 실습 과정의 멘토 혹은 멘티 역할을 맡으면서 실습의 시작과 중간, 또 마무리를 거치며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마음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그 현장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이제 오늘 상담 실습 정리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실습 수업이 3월 초에 시작을 하고 나서 15주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담 실습이 어떤 경험이었는가? 처음에 상담 실습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 실습이라는 것이 마음 읽기를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마음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사실 마음을 보고 읽는다라는 생각 자체만이라도 상당히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신이 마음이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시간을 지냈고, 인류 역사에서 인간 사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넘어서야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공부합니까 하면 제가 WPI 심리 상담을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게 뭔가요? 라고 많이 물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또 마음의 아픔, 또는 그냥 아픔 자체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으로, 또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읽어보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하거나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 그것이 바로 마음 읽기입니다. WPI 심리 상담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읽기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또 여러분들한테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 마음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또는 마음이라는 게 영혼 같은 거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렇죠, 맞아요, 마음은 영혼 같은 거죠 라고 하고 이제 다른 화제로 돌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구분된다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지내시는 분이고, 마음은 마치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 흙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 당신의 숨결을 부어는,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개개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마음의 아픔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할 때 자기 마음을 인식하는 사람과 자기 마음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또 내 아픔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적어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 비해서 내 마음이 신이 나에게 준 영혼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은 내 몸에 문제가 생겼거나 신의 운명에 의해서 팔자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삶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뭐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나 코칭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지 나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읽어주거나 또는 내가 내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나의 삶의 문제나 나의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알게 되는 WPI 심리 상담을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학기 상담 실습이 끝난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했는가 또 내가 상담 실습을 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는가를 내가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최종 세미나에서 각각 대표하신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해 주시겠지만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호연입니다. 일단 제가 좀 놀란 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방금 발표하셨던 그 멘티 네, 이 과정 왜 시작했냐고 하셨을 때 박사님 은퇴하실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M자 유형의 선생님의 그 의식의 흐름 저랑 되게 비슷해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뭐 계속 박사님 찾아다니면서 상담할 수는 없으니까 네. WPI를 직접 배워야겠다. 그 워크숍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초급 워크숍 신청을 했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와 있고요. 상담 실습을 통해서 이제 기대했던 것은 이제 저에 대한 탐구보다는 사실 배워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직업 특성상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고 학생들을 상담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냥 얼마 안 되는 제 경험이나 교육계의 어떤 통념에 기초한 상담이 아니라 WPI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을 파악하고 상담을 해주고 한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실습 과정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또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게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과 생활 측면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된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적용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 실습 초기에 멘토님과 상담을 할 때 이제 지금까지 제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천천히 이제 풀어 놓았고 마지막 문제 해결 전략으로 지금 당장 구인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려라. 그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장황했고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는데 당장 올리고 안 올리면은 매일 전화로 확인하겠다고까지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갖고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나름 기뻤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게 기뻤고, 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주일 후에 이제 핸드폰 알람 설정을 이제 하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었고요. 안 하면 정말 바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저도 제 자신을 잘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보다 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모습이어서 저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지금까지 제가 고2 학생들까지만 가르치고 고3이 되는 학생들은 고3이 되기 전에 학원을 졸업시켰어요. 왜냐면 일단 제 나름대로의 매뉴얼은 우리가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스펙트럼 너무 넓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조금 전문적인 누군가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제 나름의 좀 생각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고3이 될 때 아이들을 좀 졸업을 시켰었고요. 역할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부모가 고2까지 몇 년을 아이를 학원을 보냈으면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건데 왜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아이들 끝까지 가르치지 않고 내보내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저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은 자신이 없어서 이제 아이들 내보내기를 했지만 정말 그 아이들 끝까지 가르치고 싶었고, 지금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낸 아이들이. 네, 그렇게 이제 멘토님 상담하고 멘티 상담하고 황 박사님하고도 이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상담하러 갔었고요. 제가 2019년에 처음 상담 받았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던 거를 제가 당시에 확인을 했어요.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 본 적이 있냐,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선생님들도 채용해서 선생님들도 트레이닝하고 더 규모를 키우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도 그때 해 주셨었던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도 계속 겁이 나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 하면서 멘토 상담, 그다음 멘티 간 상담, 마지막 황 박사님 상담을 통해서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바뀌었고,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먹고 바로 실행을 옮겼고요. 채용 공고도 올렸고 수집장 이력서도 검토했고 여러 명을 이제 면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하신 분을 부원장님으로 드디어 채용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부원장님이 이제 저희 학원에 출근을 하셨고, 이제 지금 트레이닝 하면서 단독 수업 때 이번 주 말부터는 들어가시면서 그런 과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제 말했고요. 이제 저희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대부분 초등부에서 올라온 되게 충성도가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고등부 아이들도 제가 정말 어떤 아이는 심지어 영어 읽기부터 제가 가르친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고1, 고2 그런 아이들인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제가 끝까지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안내문 보내서 고3 마무리한 시기까지 책임있게 아이들 지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 그냥 바로 선포하듯이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어디가 한 군데 고장나고 불안정한 인간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 수도 없어서 상담도 받고 뚫고 나갈 힘도 없어서 매일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과정 동안에 매주 금요일마다 2-3시간씩 저희가 모임을 했었거든요.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제 공부 한 멘토님, 그다음에 같은 이제 조원분들
로부터 제가 되게 격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살면서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격려를 받은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고, 나보다 더 나를 믿어주시는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모임을 하는 금요일 저녁을 저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다 보고 싶고, 또 저희가 프로파일이랑 상담사랑 같이 분석하고 뭐 의견 나누고 또 상담사로서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이 자릴리 프로세스의 과정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담 실습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영어라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자기 마음의 모양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제 그게 저의 마음이고, 그냥 막연한 마음이라기보다 WPR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제가 나름 구체화할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자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믿음을 뚜렷하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숨 쉬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도 끝까지 가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남는 M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고, 또 살아남는 수준을 좀 넘어서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라 정말 잘 가공되고 세공된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수련하는 마음으로 살겠지만 오르락내리락 계속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고 또 선생님들도 모시고 했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이제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지고 또 다음 스텝으로 계속 밟아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마음의 오르락내리락은 계속 반복되고 힘든 삶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를 그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없애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숙명 같은 일처럼 뭐 그냥 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학기 저도 공부를 계속 100% 이어서 할 거고, M자 인간 또는 아니면 이제 여러 다양한 프로파일에 대해서 더 탐구해보고 이제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멘토님이나 멘티님이나 이제 글쓰기를 또 되게 좋아하시고 이걸 직업처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블로그도 하면서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이 WPI 관련해서 다양한 유형에 대한 책은 있지만 M 유형에 대한 책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이 집필을 하신다면 거기에도 꼭 제가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그리고 WPI를 학원과 학생들에게 접목해서 정말 괜찮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 5 받은 멘토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박수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뭘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일 멋진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좀 멋지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작법서에 나오는 도색 캠벨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영웅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이 어떻게 자기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자기의 관문을 만나면서 성장해 나가는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항상 제가 어떤 드라마나 소설이나 아니면 뭔가 재밌는 얘기를 보면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시점에 외장하드에서 모든 소스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난 지금 어디 서 있고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지? 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6개월만 생각을 해도 제가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별을 맞이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나는 내 삶의 어떤 변화의 지점을
뭔가 이런 혼란 속에 있는데 이게 뭘까라는 여정의 한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멘토를 하기 앞서서 사실 지난 학기에 이제 지도자 과정 수업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공부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막 긴장이 되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 작가 일을 하면서도 영화과를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뭔가 글을 쓰고 싶었던 10대 아이들부터 30대 초반의 사람까지 이렇게 다 만나서 글쓰기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글쓰기 수업을 할 때 당시에 제가 4명 정도의 학생을 만났었는데 넷 중에 3명이 약을 먹고 있었어요. 정신과 약. 그러면서 모두들 좀 약간 영화과를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친구도 있었고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물어봤을 때 정신과 약물을 먹고 있다. 근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과외 선생님이자 뭔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부로 약을 먹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그 약물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경험을 이제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을 두고서도 사실 마음을 읽어준다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줘야 되는지 혹은 그 제자가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혼란이 사실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간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박사님과 개인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제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어떤 의구심을 오히려 지우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는 행위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혹은 아니면 제자가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제대로 통념이 뭐고 진짜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는데 너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박사님께서는 그 경험 뒤에 상담 시스템 멘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제가 4분의 굉장히 멋진 멘티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디얼도 있으셨고요. M자도 있었고 그리고 리얼로 나왔지만 로맨으로 사셨던 선생님도 계셨고 M자와 뭐 아이디얼과 로맨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혼란의 마음도 가지고 계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뭔가를 또 계속 알려줘야 되지 않나 멘토링을 처음 해보는 건데 나도 아직 열심히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멘티분들을 처음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박사님한테도 가서 따박따박 자기 얘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제가 말한 지 딱 15분 만에 말문이 약간 막히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매번 멘티들을 만나는 게 제가 긴장을 생각보다 안 하려고 하는데 엄청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깨도 무겁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 마음까지 한껏 들어가지고 긴장도 많이 되고 첫 한 달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멘티들이 또 어떤 사람이지? 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는데요. 이제 아이디얼로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래 고민을 하고 자기가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이거나 혹은 뭔가 사이코거나 똘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좀 석연치 않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들을 했던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근데 저는 그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박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한 것 마냥 그 선생님께서 그런 확인을 하시는 시간 조금 공감받고 자기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항상 우리가 좋아할 수는 없는데 오래 배워오고 직업으로서 어떤 일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잘 하기보다는 되게 어려워하셨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뭔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 자기 삶을 만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박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기 있잖아요. 그 중에 이게 꽃 하나 달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침마다 제가 제 머리 위에 꽃을 5개를 꽂고 있는데 4개를 뽑고 나가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럼 제가 이상하거나 너무 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개를 꽂으나 하나를 꽂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박사님을 만나서 좀 했던 거였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박사님을 찾아왔을 때도 저는
제가 작가 일도 하고 감독 일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했을 때 프리랜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마음의 상태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되게 드러내고 싶지만 동시에 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 그 오는 답답함이나 여기서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뭔가 내가 내 삶을 잘 만들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였구나라는 식의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상담 실습에서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큰 의미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서는 긴장하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아는 사람으로서 가르쳐 드려야 되고 막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긴장도 풀리고 굳어져 있던 어깨가 좀 힘이 풀리면서 한결 수월하게 그리고 좀 기대감에 차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을 조금은 기다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 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멘티로서도 상담 실습에 들어가고 멘토로서도 상담 실습에 들어가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뭘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되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마음의 일부를 제가 다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작가로서 일하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거였는데 또 동시에 제가 일을 이번 학기에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코피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한편 있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상담 실습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훈련이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거미줄 아래에 보면 이렇게 시험지가 있어요. 근데 올해 또 새로 만난 학생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온갖 그 안타까운 상황이 다 처해 있습니다. 폭식하고 뭐 토하고 학교를 안 가고 자퇴를 막 주장을 하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런 친구가 글 쓰는 재주가 되게 있는데 근데 자기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아이디어의 에이전트여서 성격이 상당히 아시죠? 말 안 해도 그런데 꾹꾹 참아가면서 아이한테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씨앗을 내가 찾아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어서 내가 또 수업에 잔다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그 친구가 자해하는 심정으로 자고 안 나타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내가 도대체 배운 마음읽기라는 거 어떻게 활용하고 내 마음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최근에 그 아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 아이가 원하는 거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서로 나누고 근데 아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안개 속에 이렇게 몸이 떠 있는 느낌처럼 몽롱하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뭔가 친구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 속갯말을 자기가 내뱉게 되더래요. 근데 자기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못 했대요. 제가 지도자 과정이나 상담 실습 때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사실 그 아이의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시험지 가지고 와 글쓰기도 좋지만 같이 공부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어르고 달래서 아이가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제 평생에 저는 시험지를 꾸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잔뜩 꾸겨진 시험지를 그래도 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풀었니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진짜 저는 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수업이 일단 끝나고 제가 그 시험지를 다시 하나하나 봤거든요. 중학교 3학년 이제 수학 정도의 그 내용인데 아이가 진짜 풀려고 노력한 흔적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50점을 받았어요. 애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자고 저희 수업에 안 나타났던 상황들을 좀 제가 알게 되면서 내가 그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마음도 읽어보고 그리고 뭔가 이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풀면서 내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한참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자책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번 학기를 시작으로 만났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를 조금 더 믿어도 되겠다라고 느낄 만큼 앞에서 얘기해 주신 그 저희 멘티 강사 선생님도 계셔서 제가 어떤 가능성의 씨앗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계속 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신 박사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WPI 심리상담과 코칭을 실습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껴지세요? WPI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또 직접 사람들에게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WPI 심리상담사로서 발전해 나가는 각기 다른 학생의 모습에 나타난 생생한 경험을 여러분이 접하시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을 찾아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각자가 가진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21세기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영웅이 바로 WPI 심리상담사로서 성장하시려는 이분들인 듯합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 상담 실습 과정에서 멘토 교수의 역할로 또 멘티의 역할로 실습해 나가신 분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심리상담가의 길을 공부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오셨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혹시라도 나도 내 마음을 읽어보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마음 치유사, 마인드힐러로서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